자, 안녕하세요. 감염병 예방법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영상에서 감염병 예방법 1급, 2급, 3급, 4급 등등 배웠었습니다. 그런 감염병이 발생이 됐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신고하는 사람은 크게 두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기타 신고 의무자. 자, 그러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법에서는 크게 셋으로 나눠놨더라고요.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런데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의 교수님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군의관이요. 그래서 크게 셋으로 나눠놨고, 자,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다면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의료기관의 장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그럼 바로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자, 군의관입니다. 군의관은 소속 부대장이 있을 거예요.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소속 부대장은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자,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1급은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셔야 돼. 1급은 즉시. 자, 2급, 3급은 24시간 이내, 4급은 7일 이내, 그리고 4급은 표본감시 감염병이기 때문에 표본감시 감염병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군의관은 아니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고요. 자, 그럼 이렇게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명부를 작성합니다. 자, 명부를 작성해서 3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명부는 누가 작성하는데? 보건소장. 여기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보고를 하는 거죠. 보고를 합니다. 윗사람이니까 보고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험 문제는 누구한테 신고하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보건소장에게 신고한다. 이거 자주 나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신고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환자 보호자에게 감염병 방지 방법에 대해서 지도도 해야 됩니다. 결국 신고도 하고 지도도 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시험 문제 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기타 신고무자예요. 자, 그럼 기타 신고무자는 누군데? 자, 우리 집에서는 세대주가 기타 신고무자. 근데 기타 신고무자가 멀리 지방에 가셨어. 출장 가셨어. 그러면 세대원도 기타 신고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조직, 단체, 학교 등등등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인, 대표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약사요. 약사, 한약사 여기 들어갔습니다. 요분들은 기타 신고무자고, 자,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당연히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영상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세장 A콜 장파 기억하시죠? 여기 들어가는 거죠. 기타 신고무자니까 세장 A콜 장파 두 개 더 있었는데 홍역 결핵까지 있었습니다. 요거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언제까지? 그냥 즉시 신고하는 거겠지 뭐.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사람. 자, 기타 신고무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병을 발견한 사람이 있을까요? 발견한 자. 발견한 자도 똑같이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장이콜 장파 홍역 결핵. 그죠? 그래서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인가요? 거기 한번 시험 문제 난도 있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사람이 홍역에 걸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누가 신고할 의무가 있느냐? 그래서 1번 의사, 2번 철도청장, 3번 옆자리에 있는 사람, 4번 발견한 자. 누구세요? 발견한 자가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솔직히 나 신고하기 싫어. 나 이거 싫어.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꼭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기타 신고무자는 신고하거나 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한테 의뢰하면 돼요. 그럼 그다음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알아서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하거나 의뢰하거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부분에서는 요거 조금 이거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이쪽 부분을 외우면 시험에 제법 자주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누구한테 신고하냐? 보건소장. 그리고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즉시 24시간 7일 이내. 그죠? 그리고 세장이콜 장파. 이 부분도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감염 방지 방법에 대해 지도하는 거. 이쪽 부분도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자주 나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법을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은 47쪽이고요. 자, 11조 보이시죠? 자, 1번 보시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해당 환자 동거인에게는 자, 보이시죠? 감염 방지 방법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야. 그럼 그 사실을 직접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어떤 경우인데? 자, 1번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자, 두 번째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했을 경우. 자, 3번 감염병 환자 등이 1급에서부터 3급까지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아, 결국 진단하거나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요거는 예전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검사하려고 했더니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의료인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저 사람 잡을 권한이 없다. 법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랴부랴 집어넣은 게 4번이에요. 그래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역시 신고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 칠판에 써드린 겁니다. 그 장은 보이시죠? 1급의 경우에는 즉시 가로 3번에 있을 겁니다. 2급, 3급은 24시간 가로 4번. 그 다음에 4급은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이요. 이건 군의관입니다. 육해 공군 국방부 직갈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자, 거기 표본감시 감염병은 제외되는 건 당연할 거고요. 자, 그 감염병이 있어. 그러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1급의 경우는 즉시 2급, 3급은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이요. 제가 아까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그거 얘기할 겁니다. 자, 이렇게 지정받은 표본감시 기관은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4급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게 발생이 됐어. 그러면 질병관리청장, 관할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된다.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신고무자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급에서부터 3급 감염병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뭔데요? 보건복지부령 하면 시행규칙을 보자는 거죠. 바로 밑에 보시면 시행규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로 4번. 요게 세장예골 장파 홍역 결핵까지. 이게 기타 신고무자가 신고해야 되는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하여튼 이런 병이 생겼어. 그러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된다. 제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죠. 보건소장에 신고하거나 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의뢰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타 신고무자인데, 자, 1번 일반 가정에서는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근데 세대주가 부재 중이야 세대원까지 기타 신고무자입니다. 두 번째 학교, 사회복지시설, 뭐 회사 등등등에는 마지막 부출에 있을 거예요. 관리인, 경영자, 대표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자가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안에도 있어요. 산후조리원도 있고, 목욕장업, 미용업도 포함이 되는구나. 자주 나오진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그 밖에 신고무자라고 보시면 되고, 13조입니다. 자, 보건소장의 보고예요. 자, 이렇게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밑에 줄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규칙 12조 바로 밑에 박스 하나 있죠? 요거 보세요. 자, 아까 감염병 환자 명부 작성하는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보건소장이라고 표현했죠. 보건소장은 감염병 환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몇 년간 보존해? 3년간 보존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것도 좀 보세요. 보건소장은 그러니까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해서 이를 10년간 보관해야 된다. 항상 10년간 보관한다는 거, 이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따로 외워주시면 돼요.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됐어. 그럼 이걸 또 신고하거든요. 이것도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럼 이런 이상 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는 사람 보건소장이고, 요거는 중에서 10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칠판에 써드린 거 설명 다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4조 인수공동 감염병의 통보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사람이 걸린 게 아니라 내가 기르던 돼지, 내가 기르던 소, 또는 내가 기르던 닭한테 이 병이 걸린 거야. 그럼 이거를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에 오른쪽 가시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시군구청장이 있을 거고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군구청장, 시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하는데?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누구한테 통보하는데?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럼 어떤 감염병인데요? 자, 첫 번째 옆에 49쪽에 있을 거예요. 탄저. 두 번째는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광견병. 네 번째는 그 밖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인수공동감염병. 요거 대통령령이니까 시행령을 보자는 거고요. 제가 미리 봤습니다. 거기다 쓰세요. 동물 인플루엔자라고 쓰세요. 동물 인플루엔자. 자, 결국 내가 기르던 소, 내가 기르던 닭에게 요 네 가지 감염병이 인수공통 감염병이 발생이 됐어. 그 요거를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사람은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네 가지 외울까요?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서 제가 막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란 말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닭이 고병원성 조루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거의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자꾸 눈도장 좀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보세요. 아까 감염병 표본감시.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사람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질병관리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질병관리청장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주어 쪽에 포커스를 둬라라고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17조, 18조 좀 보겠습니다. 자, 17조는 실태조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18조는 역학조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둘 중에서 중요한 건 당연히 역학조사입니다. 그런데 실태조사도 보긴 할게요. 자, 실태조사는 감염병의 관리,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누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가. 반면에 역학조사는 세 사람이 합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요. 결국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실이 있어야 되는 곳은 당연히 요 세 군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세 분, 역학조사 18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해서 유행할 우려가 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동그라미 2번이에요. 역학조사반은 어디다 설치해? 세 군데다.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에 각각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조의 2,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역학조사 요청입니다. 당연히 의료원의 장은 감염병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한 질병이 발생했어. 또는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돼. 그럼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역학조사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냐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까 역학조사는 시군구청장도 한다면서요. 근데 여기서는 시군구청장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지에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 그러면 역학조사로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조, 22조 이건 잠깐만 구분만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콜레라 환자를 관리하다가
관리하다가 그 콜레라 환자의 몸에서부터 콜레라균을 분리를 했어요. 근데 얘가 살아있는 거야, 콜레라. 아싸, 잘 됐다. 얘 좀 한번 키워보자.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못 키우죠. 만약에 키우고 싶으면 이거를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21조입니다. 감염병 환자, 식품 등등등로부터 고위험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자, 지체 없이 고위험 병원체의 명칭 등등등을 질병관리청장에 신고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요. 내가 외국에서 탄저균을 들여오고 싶어. 그러면 질병관리청장한테 신고하면 되나요? 이건 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드셔야 돼. 그게 22조에 있어요. 자, 감염병 진단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고위험 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똑같이 질병관리청장은 맞아요. 근데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하고 허가는 다르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부터 들어올 때는 허가. 그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분리를 했어. 그러면 신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자, 법정 감염병이 생겼을 때 신고해야 되는 거.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누가 신고하는지. 예, 그래서 제가 특히 별표 친 거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머릿속에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